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연이은 보도가 이뤄지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갭 투자로 인해 깡통 전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깡통 전세는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대출 채무 금액을 합한 액수가 더 큰 전세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 상대적으로 호순위 권리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을 띠면서 갭 투자에 실패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계약 당시와 달리 깡통 전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받게 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계획을 하기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 염려가 없는 건물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입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계약자와 소유주가 동일한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사기범이 부동산 소유주를 사칭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사칭하여 허위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탈취하는 사례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순위 채권 등에 의하여 전세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세 사기의 우려가 있기에 피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등기부 등본에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의 매매가와 채권 및 전세금의 값을 비교하여 안정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매가보다 근저당과 전세금 값이 적어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대비하더라도 문제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권한을 인정받아 강제 집행을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받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항력은 법률 관계에 대하여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이를 통해 전세 계약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대항력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 직후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는 맡아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만약 갱신이나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는 구두나 문자,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제3자인 우체국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송달했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제도라 하였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경우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통의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2개월 전에 구두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종료를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그를 확인하고 전세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고 하였죠. 하지만 집주인이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계약 연장으로 인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우체국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집주인에게 전송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용 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먼저 앞서 언급했듯 소송까지 번지게 될 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내용 증명은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빠른 시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전세보증금 내용 증명을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변호사의 명의를 통해 송달했을 경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단순한 계약에 대한 의사 통보로 보일 수 있으나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이 강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더욱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지연시켜 집주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작당했거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 내용 증명보다는 소송을 통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다년간의 실무와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